자, 이른바 미니 대선이라고 불린 이번 4.7 재보궐선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번 선거는요,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서울과 부산, 자, 총 41개 자치구에서 모두 야당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결과였습니다. 자, 민주당은 41대 0이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돌아가게 됐는데요. 서울의 경우는요, 지난 2018년 선거에서는 여당이 22대 3으로 야당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금 여당은 서울에서 단 한 곳에서도 야당 후보를 꺾지 못하는 참혹한 결과를 안게 됐습니다. 자, 3년 만에 서울 민심이 이렇게 뒤집힌 이유,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권 심판론이에요. 네. 그게 저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물론 승리를 자축하는 건 좋은데 이게 본인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국민들이요, 얼마나 이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나 이 정부가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한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그런 네.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정권에 대한 또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실정 이런 부분들에서 심판을 하신 그런 결과로 이런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연히 반성하고 고쳐야 되고 국민의힘도 앞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3년 만에 이 선거 판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이유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잠시 들어보시죠. 저를 포함해서 서울의 41명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의 큰 회초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약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내에서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국민은 바다고 정권은 이력 편주다. 언제든지 순환을 시킬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국민이라는 바다죠. 국민은 또 왜 호랑이인가? 평소에는 매 끼니마다 밥 갖다 줘도 사육사랑 친하게 지내요. 꼬리도 흔들고. 예. 그런데 수 틀리면 그 자리에서 물어 죽입니다. 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서 더 눈길을 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제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요, 오세훈 시장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박영선 후보를 앞섰습니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72.5%가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는 60대 이상의 여성 득표율 73.3%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오세훈 후보 유세장에는요, 그래서일까요, 20대 남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죠.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아주 큰 비수만 꽂아준 절망적인 정치를 보여줬습니다. 세금을 또 자기 돈 마냥 펑펑 써서 해결하려는 사탕 하나 더 준다고 말 잘 듣는 유치원생도 아니고 미래 세대의 빚만 떠넘기는 행태에 염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20대 남성층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았다는 것,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박영선 후보는 20대 남성 지지층에게 완전히 지금 버려졌다, 또는 외면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심판보다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 제도 하에서 이런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은 정권에 대한 심판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번 정부가 일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20대 남성이 원하는 삶이 어떤 거겠어요?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한다 그러고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잘 살라는 얘기밖에 더 했냐고요. 그다음에 기회의 공정이 주어져야 되는데 조국 사태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언론에서 무슨 권력형 비리로 오도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공정경제 3법이니 어쩌니 하면서 180석 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면서 경제를 정치화하는 것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심판 결과 아까 최진봉 교수님은 야당도 잘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거는 더 못하는 쪽에 회초리를 주는 거지 누가 잘해서 표를 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앞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번 정부가 해도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패널들이 대부분 야당도 잘한 건 없다라는 말에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런 점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56명, 초선 의원 56명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000명을 이겨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만 못하다고 하듯 자만 말고 쇄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승리의 기쁨은 묻어두겠습니다. 자, 선거에 승리했다고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기보다 먼저 앞서서 지금 납작 엎드리고 겸손함을 보이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요, 오늘 자신의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패자는 여당이 돼 승자는 분명하지 않다. 굉장히 뼈있고 이거 반드시 새겨 들어야 될 이야기처럼 들려요. 아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랑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지현 변호사는 저랑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만약에 지금의 야당이 저런 자세를 안 취하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저는 정말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정부에 대한 심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도 언젠가 심판받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네. 않으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 저는 야당이 조금 더 겸손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더 겸손해야 될 부분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고 네. 야당이 여기에서 자아 도취를 해가지고는 뭐 이대로 가면은 당연히 다음 대선에서 실패를 할 것이고 네. 분명히 어떤 그 국민들이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윤희숙 의원의 저 SNS 글은 최근 들어서 야당 관련 기사 중에 가장 칭찬 일색의 댓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어떤 지금의 정치인하고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컨텐츠라든지 정치감, 자기의 존재감을 이렇게 과시할 줄을 아는데 앞으로 저런 합리적이고 기민한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지 예전처럼 뭐 보수, 우파, 승리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는 젊은 층 알겠습니다. 다시 떠납니다. 알겠습니다.